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주고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 사태는 사실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도권에는 북파 공작원으로 불리는 HID 요원 40명이 급파됐는데요. 이들 중 5명에겐 선관위 직원 등을 납치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나머지 35명이 어떤 임무를 받고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아직도 무기를 휴대한 채 계엄 해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등의 납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40명 가운데 35명이 남습니다. 이들 35명의 HID 요원 역시 수도권에 들어왔지만 판교 사무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35명 요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HID 요원은 존재 자체마저 군내에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최정예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요인 납치 수준의 임무를 위해 동원되진 않았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방첩사령부에는 체포에 전문화된 대공수사관 중심의 체포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HID는 암살에 특화된 요원들입니다.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갖게 하는 이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건 내란 설계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HID 요원들에게 이런 임무가 맡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견된 HID 요원 40명 중 일부가 여전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무기까지 그대로 휴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투입된 일부 단위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무기도 아직 부대에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군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 중에는 또 단순히 권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소요 사태를 기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청주 비행장에 폭탄을 투척해 부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성주 사드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며 직속 상관의 지시만 따르는 이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지역에 따라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ID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별도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소지한 채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요원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정보사 측에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그리고 종교인까지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심지어 사살이란 표현까지 발견된 노 씨의 수첩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털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 전 사령관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그러다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묻자 취재진을 노려봅니다. NLL 북한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노 씨가 운영하던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60에서 70조가량의 수첩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수거, 즉 체포 대상이라고 적혔고 사살이란 표현도 담겼는데 이 명단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 저한테 욕설하고 또 막말하고 이런 거 제가 너무 견뎠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고.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20년 판사 불법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전달하는 등 총장 징계에 관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살 등이 거론되는 발상이 놀라움과 충격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숙의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과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93의 육군 2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상원 씨가 2년 전부터 지방의 한 무속인을 수십 차례나 찾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캐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 씨는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사주를 들이밀며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특히 김용현이 잘 되겠느냐며 자주 확인했다는데요. 또 무엇보다 작년 상반기부터는 그 일,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자주 얘기했는데 노 씨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이전부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전북 군산의 무속인을 찾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22년 2월. 아까는 이제 친구하고 있어서 다 자세히 얘기를 못했고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갈게요. 네, 또 놀러 오셔도 돼요. 무속인은 노 씨가 첫 방문 때엔 생계와 진로 등 일상적인 것만 물었다고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옷을 벗고 나왔다 하면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지만 노 씨의 관심사는 이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몇몇 군인들의 운세로 바뀌었습니다. 일봉지가 꽉 찼었어요. 꽉 이름 생년월일에서 꽉 차게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뭐 1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앞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말합니다. 22년도에부터 아니 김용현이라는 이름은 자주 물어보셨어요. 뭐 윤석열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되면 나도 다시 이제 복직이 조금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하셨고. 또한 하려는 일이라거나 그 일이라고 하면서 잘 되겠냐고 물었고 사주를 가져온 군인들에 대해 배신하지 않을지 계속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뭔가 함께 할 때 얘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나를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함께 우리가 할 때에 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무속인은 올해 1월 말인 이후로는 노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뉴스를 보다가 예전 질문이 계엄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군인들을 많이 물어봤었구나. 그래서 김용현이 잘 돼야지 내가 뭔가 복직할 수 있을 일도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또한 노 씨가 언급한 하려는 일이 계엄이 맞다면 최소 지난해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초 결행 시기도 여름 이전으로 일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가 잘 되면 여름쯤 되면 이제 서울에서 그냥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나한테 뭔가 물어봤던 거가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나 하고서. 역술인으로 알려진 노 씨가 대통령의 운을 이유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거사 일을 조언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노 씨는 거사의 성패 여부를 무속인에게 2년 가까이 물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지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까지 투입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까지도 계엄군은 왜 국회의장 공관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 10여 명이 담장을 따라 열을 맞춰 걸어갑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며 얘기를 나누더니 주위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군복이 아닌 옷차림의 남성 2명이 앞장서 이들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 영상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40여 분 지나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에 나타난 겁니다.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하였습니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뒤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며 국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 3시간 넘게 공관 주변에 머무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도 15분 지난 새벽 4시 45분 이곳을 떠났습니다. 국회는 국방부에 영상에 나온 13명의 소속과 신분, 무장 수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그래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계 강화를 요청해 수도 방위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대통령 관저 지역에 출동한 것이라며 계엄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가까워서 발생한 오해라는 겁니다. 앞서 구속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영장에는 여전 사령관이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를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2.3 내란당 시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랬더니 국방부가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 말대로라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군도 버티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근거도 없이 이뤄진 불법 계엄을 실토하고 있는 걸까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일부인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육군 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지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해 이를 대통령에게 문서 형태로 결재받을 것을 아예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 문서를 비롯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등 20개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왜 군 최고서열인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는지, 무슨 이유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신 육군본부가 3주 만에 내놓은 답변은 정보 부존재, 즉 관련 문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은 국방부가 만드는데 엉뚱한 육군본부가 정보를 공개하게 떠넘겨 문서가 없다는 답을 나오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육군본부에 없을 걸 국방부가 알면서도 계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문서 소유기관은 육군본부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도 국방부엔 포고문 외에 다른 계엄 문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2017년에 만든 양식대로 계엄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을 의무는 없는 걸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남아있지 않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국방부 해명대로라면 비상계엄 건의와 계엄사령관 임명 등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내란 과정 대부분이 문서조차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